안녕하십니까. 법률사무소 행복한 동행 대표 변호사 노정환입니다. 먼저 노박사의 중대재해연구소 채널을 방문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채널에서는 중대재해 수사 대응 전략이라는 제목으로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어떻게 하면 수사에 잘 대응할 수 있을지를 주제로 강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5번째 강의입니다.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면 기업 대표이든 실무자이든 간에 가장 큰 관심을 갖게 되는 주제입니다. 과연 회사 오너 내지 회장이 처벌 대상이 되는가? 어떻게 하면 이 부분 수사에 잘 대응할 수 있는가? 이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지난번 강의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중대재해치사상죄는 신분범입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업주 또는 경영 책임자 등에 해당해야만 처벌 대상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중대재해처벌법은 제2조 정의 규정에서 상세히 그 개념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먼저 상세히 읽어보겠습니다.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사업주란 자신의 사업을 영위하는 자, 타인의 노무를 제공받아 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영 책임자 등이란 다음 강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 또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나중에 두고두고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부분입니다. 이에 준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 그리고 나목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등등등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8호 여기서 말하는 사업주란 법령의 해석상 개인 사업주를 의미합니다. 법인이 아닌 개인 사업자로 사업하시는 분들을 의미하는데 통상 상시 근로자가 5인 이하인 영세 사업자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처벌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대부분일 것입니다. 그리고 제9호 경영 책임자 등은 법인에 관한 것입니다. 법인의 경우에는 형사처벌의 대상을 경영 책임자 등이라는 표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경영 책임자 등은 무슨 의미이냐? 여기서 말하고 있는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 다시 말해서 최고 경영 책임자, 즉 CEO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뒤에서 나오는 이에 준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은 안전경영 책임자라는 표현을 쓰는데 보통 CEO라고 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상 적용 대상은 법인인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상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경영 책임자는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도대체 무슨 의미냐?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회장, 사장 등 형식적 명칭을 불문하고 대외적으로 해당 사업을 대표하고 대내적으로 사업의 사무를 총괄하여 집행하는 통상의 최고 경영 책임자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의미는 산업법상의 안전보건 조치 의무가 부과되는 안전보건관리 책임자와는 구별됩니다. 산업법상의 안전보건관리 책임자는 개개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총괄하여 관리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사업장이 하나밖에 없을 때는 경영 책임자와 산업법상의 안전보건관리 책임자가 일치하겠지만 사업장이 여러 개 있을 때는 각각 구별됩니다. 보통은 공장장, 현장소장 등을 의미하게 됩니다. 자, 가장 여러분들이 관심 갖는 문제를 이제 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대주주 등 기업 회장이 실질적으로 경영을 하는 경우가 어떻게 되느냐? 그렇다면 처벌이 가능합니다. 대주주든 오너든 회장이든 의장이든 명칭을 불문하고 실질적으로 경영에 관여하는 경우에는 경영 책임자에 해당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처벌 대상에 해당됩니다. 만약에 기업 회장의 CEO를 두고 회사 대표이사를 따로 두고 경영을 일임하는 경우가 어떻게 되느냐? 보통 이런 경우도 다시 두 부류가 나뉩니다. 중요 보직 인사나 미래투자나 합병 이런 것과 같이 극히 일부의 의사결정에만 관여하고 나머지 통상의 경영에 대해서는 CEO에게 일임해서 전적으로 권한을 행사하게 하는 경우 이런 경우는 처벌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게 아니고 형식적으로만 CEO를 두고 실질적으로는
거의 모든 의사결정을 다 보고받고 결제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처벌 대상에 해당됩니다. 실질적 경영을 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기업 회장과 CEO의 관계를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결국은 내부 의사결정 구조, 실제 결제 서류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서 수사기관에 온 형식적 대표이사 혹은 전무 이런 분들이 우리 회사는 회장이 CEO 대표이사를 두고 있지만 매일 출근하고 관련 의사결정 보고를 매일 받고 내부 서류에 결제도 합니다. 라고 진술하고 그런 결제 서류가 수사기관이 확보됐다면 당연히 처벌 대상이 되겠죠. 특히 안전보건 관련 예산, 인사, 조직 등의 의사결정에 관여했다면 더더욱 처벌 대상이 될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것으로 오늘 5번째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강의를 들으시면서 기업 회장이 처벌받지 않으려면 CEO를 두고 경영에 참여하지 않으면 된다는 해법을 찾으실 것입니다. 관련 수사에서 기업 회장이 경영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관계자들의 진술, 결제 서류와 같은 증거가 중요하다는 점도 알게 되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더 재미있고 유익한 6번째 강의로 찾아뵙겠습니다. 노박사의 중대재해연구소의 노정환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